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소 막무가내 신체 공적 영화 리스트업. 신체 공적? 공적 공격이나 공적이나 뭐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자. 갔다 왔어요. 따로 극장 가다 했어요. 예, 극장 막 개봉한 따끈따끈한 영화를 따로따로 보고 요즘 이렇게 따로 보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무용보도 그럼요. 시간 맞추기가 옛날엔 그래도 어떻게든 모여서 같이 갔는데 순진하던 시절이죠. 요령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 남는 시간에 따로 보고 그렇죠. 보고 싶은 사람이랑 보고 전 같이 안 보면 죽는 줄 알았죠. 뭐. 그렇지. 그래도 같이 보고 딱 와서 생생한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또 날것의 맛이 있잖아. 뭐 하여튼 근데 뭐 여의치 않아서 다 따로 보고 왔어요. 저희는 그 전에 같이 보면 항상 보고 뭘 먹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바로 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오늘도 먹긴 먹었잖아. 아 먹었죠. 그리고 아주 먹을 때 그거 알죠? 건강하게. 야 영화 얘기하지 마. 맛있게 먹었잖아. 영화 얘기하지 마. 이러고. 그렇구나. 네, 오늘 극장가다 제 43회 무용보 극장가다를 하고 왔습니다. 예, 부산도 저희가 지난주에 다녀와서 부산 영화 탑10도 하고 우리 라이브 피드 방송도 올려드렸고 또 뭐 우리 그 뭐 이렇게 발표하는 거 라이브 뭐 페이스 라이브 뭐니 라이브 페이스북 페이스북 라이브 그것도 했다면서 아무튼 예 부산에 잘 갔다 왔고요. 그 부산 국제영화제는 뭐 폐막을 했죠. 폐막을 해서 뭐 성황리에 잘 마친 것 같고요. 우리가 갔다 와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럼요. 아유 무용보가 갔는데 성황리인 거죠. 근데 그날 그 발제하고 이렇게 악수를 막 했는데 그 한 분이 그 이사장님이시더라고. 이사장이 아니라 조직위원장. 조직위원장? 예, 부산영화제 조직위원장 이용관. 그분 되게 그냥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네, 집행위원장 이사장님이셨어요. 아무튼 비프가 부산국제영화제가 약간 정치적인 그런 거 논란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었죠. 그거를 막 좀 회복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게 영화제는 그냥 영화제인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번에도 보니 뭐 어디 신문 기사 봤더니 뭐 국제 영화제 하는데 부산 시장이 뭐 북한에 올라갔다는 등 막 이런 기사를 왜 쓰는지 몰라. 뭐 깐느 영화제 하는데 뭐 깐느 시장이 뭐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하여튼 이데올로기 논쟁은 이제 그만하고 좀 영화는 영화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무용보는 그런 정치적인 노선은 지양하는 걸로. 다 티나요, 근데. 다 티나. 다 티나나? 아니 티나는 게 아니고 네가 그걸 나는 언급하는 게 정치적인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지 말자고 좀 그냥 영화는 뭐로 영화대로 얘기를 보자 이거지. 잘 끝났는데. 예, 뭐 정치랑 인생 다른가요, 영화 뭐? 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지. 그나저나 뭐 방송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막 취중에 녹음하고 진짜 취중이었잖아요. 네, 이상한 근데 얘기하고 김 PD는 술 한 잔도 안 먹었는데 맥주 한 잔 먹었나 쟤? 근데 드시죠. 근데 제일 취한 것 같아. 저는 술 한 잔도 안 먹었어요. 한 모금 정도 한 거예요. 한 모금 정도. 그래도 네. 그 정도면 김필 형이 많이 마신 거예요. 형이. 거의 꽐라됐어요. 그보다 더 마시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무튼 이번에 부산 영화 탑10은 진욱이가 아주 그냥 그러면 안 돼. 술김에 재능을 많이 발휘한 걸로. 마! 내가 임마 마! 시키는 대로 다 마! 하는 새끼가 마! 이 방이동 살제 이거. 남정동 살제. AS 하나 있습니다. 네? 태종대가 아니고 그 찌기야 해서 나온 그때 동네는 그 이기대였습니다. 이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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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이 기생기 대 몰라요? 그 얘긴데. 해운대 얘기죠, 영화 해운대. 네, 영화 해운대. 그리고 참 저 뭐 기장이 기장. 기장이 최과장. 부산이었대. 야 최가지 네가 그때 우린 타고 부산에로 지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저라고 더 맞을 수는 없잖아요. 깨갱했지. 아니 네가 받아갖고 제일 아무튼. 컸잖아. 형 그러고 그러면 안 돼. 지금 이대근 나가야 돼 지금. 뭐야? 부산이 아니야? 이대근 성대모사 전문가 김 PD.
너 이대근 너 자주는 앞으로 못 그래. 나오겠다. 그분도 참 오래된 분이라. 약간 지금 인상이 형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뭐라고? 비슷하다고? 야 너무 자주는 하지 마라. 어쩌다가 한번. 그래서 진욱이 덕에 아주 나도 편집하다가 터져가지고. 아 저는 거기서 터졌어요. 재밌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번씩 들었거든요. 좀 짧았잖아. 네. 근데 그거 형 저거 얘기하는 김래원 안녕 이거 이대근이지? 야 속이 시원하. 그랬어야만 했예. 야, 우린 다 이대근이다 이거. 오태지 오태지기. 아 거기서 빵 터져가지고. 난 저거 뭐야 웃겨도 김PD 때문에 웃었는데. 왜 저게 되게 얍삽한 걸로. 한 대 맞았습니다 형님. 뭐 이거 이런 거 있었잖아. 에이 짱구야, 니 맞았나? 네 여기 한 대 맞았습니다 형님. 맞았다는데. 장난하나? 야. 장난 같나? 아무튼, 야. 끄지라. 우리 동생하고 한다이 할래? 동생하고 한다이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니면 너도 또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끄지라 이씨. 그지라. 예, 저희가 그래서 뭐 그날 녹음하는 밤에도 재밌었는데 우리만 재밌는 것 같아. 뭐 저는 이렇게 별 반응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다운로드는 많이 받으셨던데. 아, 재미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우린 재밌었어요 우리는. 제가 또 삐질라 그래. 아무튼 예, 부산에 뭐 즐겁게 우리가 잘 다녀왔고 뭐 발표하고 이런 거보다 뭐 먹었던 거밖에 생각 배가 불러. 저 그날 올라오기 직전에 약간 소화불량 증세가. 네가? 예. 거기 커피. 천하의 최가장이 커피 마시다가. 나 그때 네. 완전히 약간 사실 정신이 좀 이렇게 넋이 좀 나가더라고요. 너무 이 소화불량이 너무 오니까. 많이 그러니까 먹어서. 형이 약간 지금 몽롱해갖고 그때 몸 안 좋다 그랬잖아. 그때 때렸어야 되는데. 그때 속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야. 그래 형이 얹혀온 것 같아. 근데 딱 서울 도착할 때쯤 되니까 내가 배고프다 그랬잖아. 그좀 배고프. 소화가 된 거지. 그렇지. 그 정상으로 돌아온 엄청 거지. 먹었어요. 예,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 청취료 우리가- 보내주신 거 이번에 다 썼습니다. 엄청 먹었어 진짜. 서울에서는 뭘 안 먹었나? 그 카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편집할 때 가끔 밥 시켜 먹고 그러는데 앵고 났어요. 이번에 거의 앵꼬가 났습니다. 안 돼. 뭐라고 그런 건 공사이칠님이 평화공사의7래? 예, 뭘 이런 걸 다 해서 소개할 거지만 우리 그 부산 가 있는 동안에 회식하라고 진짜? 또 입금을 해주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진짜? 나도 몰랐어. 몰라서 나중에 다행- 확인해 보니까 몰라서 다행이네. 아 진짜요? 야 뭐야? 그래서 카드가 끝날 때가 됐는데 끝날 때가 됐는데. 안 긁힐 때가 됐는데. 근데 회식을 못했으면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회식을 못했어. 우리 받아요? 우리 계속 회식한 건 아니었어? 3시간 8번 정도 한 것 같아. 계속 한 것 같은데. 아 형님 접니다. 누구? 총 7명입니다. 제가 지킨 사람들이 안매장도 하고 강한대교 위에서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좀 관심이 생기니까 이유가 뭐고? 뭐 중이냐고요? 뭐가 자백을 하냐고? 이형 가고 있어. 그래 나 믿을 수가 있겠나? 네 글모가 갖고 쓰는 건 모르겠어. 새끼야, 이중에 무슨 일복이고 그저 배차법이지. 네가 아무 지랄해도 결국 내는 못 이겨. 항상 생각이 끝까지 틀립니다. 어떻게 하지? 제대로 입 열 때까지. 어디 있노니? 저희는 극장 가다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43번째 무용보브로스 극장가다는 김태균 감독의 암수살인을 네. 보고 왔습니다. 네. 이거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하니까 뭐 아무 데서나 볼 수 있겠었죠. 이 암수라는 게 뭐예요? 암암리의 숫자로 기억되는 건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어두람자의 어두람자의 숫자수. 네. 이게 제목이 좀 난 뭔가 이렇게 암수를 써서 막 이렇게 비기 날리고 막 표창 날리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제목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보니까 풀어주잖아요. 네. 그렇죠. 암수살인 제목 딱 뜬 다음에 암수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싹 바뀌잖아요. 네이밍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혹하는 제목이 아니었어. 네. 암수가 또 암컷 수컷 그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연상되고. 뭐. 또 막 왠지 영화가 되게 잔인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치? 그것도 있어요. 약간 그런데 그렇진 않았죠. 제목과는 좀 다른. 이게 암수살인은 피해자는 있지만 네. 신고도, 시체도, 수사도 없었기 때문에 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살인 사건을 뭐 일컫는 말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뭐 전문 용어가 같아요.
또 경찰이나 그러니까요. 이쪽에서 그렇죠. 쓰는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건이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아무도 잘 모르고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안 돌아온다 뭐,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죽인 사람은 있는 거죠. 음. 내가 죽였다고 주장은 하는데 음. 누가 죽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피해자가 연고가 네. 없거나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카운팅이 안 되는 거죠. 실종으로 뭐 처리된 사람들. 그런 살인 사건을 암수 살인이라고 하나 봅니다. 네. 이 김태균 감독이라는 사람은 그 거의 신인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윤석화 씨 나왔던 영화 하나 감독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거에 나온 거죠. 근데 네. 이게 보니까 곽경택 예. 감독이 총감독 비슷하게 네. 각본도 쓰고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곽경택 감독은 몇 년 전에 급비수사 아 예. 그것도 부산 배경으로 한 네. 그 영화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좀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또 김윤석 네. 나왔었죠. 근데 그래서 저는 뭐 보니까 사례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도 좀 약간 비겁한 변명을 뭐 들어놓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약간 아이러니컬한 그 네. 문장이 뜨던데 예. 뭐 본 영화는 실화에 기초하여 실화로 기초로 한 허구래나 허구, 예, 뭐 이런 말을 한 참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여기에 나오는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실제로는 직전에 합의됐다면서요, 이게. 상영 직전에. 그게 좀 말이 많았잖아요. 보니까 뭐 유가족한테 허락도 안 받고 뭐 영화를 만들었다. 그게 극비수사 그 영화 할 때도 그랬잖아요. 좀 이게 나는 노이즈 마케팅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곽경택 감독이 그 극비수사 할 때도 왜 그 유가족들 그 실종 사건 있잖아요. 그거 그 사람들 허락을 안 받고 해가지고 뭐 말이 노이즈 많았어요. 마케팅이라고 하기에는 좀 별로 이렇게 노이즈가 잘 네. 일어나지는 않는 소재인데. 근데 뭐 유가족이 또 합의해줘서 영화 잘 되길 바란다 뭐 이런 기사도 뜨고 그랬죠. 예. 뭐 어쨌든 네. 예. 암수살인 김태균 감독의 영화고 주인공 형사 네. 형민 역으로는 김윤석이 나왔습니다. 네. 예, 부산이 나온 배우죠. 그쵸. 네. 부산이 배출한 아주 사투리를 아주 잘하는. 네, 배우고요. 사투리 서울말 쓸 때도 약간 악센트가 있죠. 네. 그리고 이 형사가 이제 주목하고 계속 그 뒤를 쫓는 범인 네. 태호 역으로는 주지훈이 나왔습니다. 주지훈. 네, 주지훈은 네. 서울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투리가 약간 네. 왜 자꾸 사투리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형민이 계속 조직에서 원치 않는 수사를 계속 하니까 조직에서 시키는 일은 안 하고 약간 이제 따돌림 당하죠. 내부적으로 조직 내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유일하게 형민을 돕는 조영사라는 형사가 나와요. 그렇죠. 예? 유일한 조력자죠. 그렇죠. 예, 진선규가 아, 나왔습니다. 저희 그 그렇죠. 범죄도시에서 인상적으로 나왔던. 그 연변 출신이 아닐까 우리가 의심했던. 근데 이 사람도 이쪽 예, 진해 출신이죠. 경남 진. 출신이죠. 예.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사투리가 아주 자연스럽더라고. 네. 남한산성에선 장군으로도 나오던데. 진선규. 네. 그 범죄 도시. 범죄 도시로 떠가지고. 네. 네, 그리고 문정희 네. 문정희. 담당 검사로 나오죠. 네. 예. 이거는 뭐 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실제 사건을 그려낸 그걸 소재로 그려낸 실화극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또 앞에 허구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좀 실화면 실화지예요. 허구면 허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 허구라는 측면은 예. 그 미제 사건의 어떤 형식을 그리니까 그건 허구일 수밖에 없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그려놓으면 아니 뭐다 뭐 마찬가지인데 대동소이한데 그 앞에 문장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허구다 뭐 이러니까. 그 우리 맨날 얘기하는 루즐리 어댑트 그거잖아요. 그 사실 저는 그 문장 때문에 네. 이게 어디까지인가가 그러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지 이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이 영화에서 뭔가 그 영향을 미쳐요? 나는 오히려 주제는 대체로 잘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모든 그런 앞에 영화 시작하기 전에 까만 바탕에 이렇게 흰 글씨로 뜨잖아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뜨잖아요. 무슨 외국 영화든 우리 영화든. 근데 그 문장 자체가 좀 웃겼다 그거죠. 네. 그러니까 도리어 이게 마케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실화를 바탕으로 허구가? 예. 그러니까, 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허구죠 영화가. 그러니까 뭐 베이스드 온 뭐 트루 스토리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뭐 오히려 솔직한 건 아닐까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부산 고시생 살인 사건인가 뭐 그거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그 고시생 살인 사건이 영화의 중간에 나오잖아요. 뭐 그걸 해가지고 이제 뭐 곽경택 감독이랑 김태균 감독이 시나리오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범인이 처음에 잡히고 그 범인이 한 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암살이는 이 제목이 주는 좀 생경함이랑 그래가지고 이게 손이 안 가는 상황이었는데 네. 보고 온 사람들이 영화 괜찮다, 네. 볼만하더라,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입소문을 들었어요. 예. 그것도 배경이 부산이고 네. 아까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비프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그 여운을 좀 더 느려볼까 해서 우리가 사실 이번에 에피소드 50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머니 영화 이거 한 번 더 하자. 네. 부산 영화니까 한 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모여가지고 갈비를 신나게 먹은 후 지금 녹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암수살인. 나는 이거 어제 엄마랑 봤어. 그래서 야, 엄마랑 영화 보는 건 참. 아니 어제 집에 갔다. 멋있어요. 어머니랑 본 영화가 근데 이거라는 건 조금. 아니 근데 뭐 크게 저기 할 만한 영화는 아니에요. 보실 수도. 근데 있고. 토요일이고 좋을 것 그래가지고 같아요. 뭐 극장들이 복잡하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집 근처에 아리랑 시네마라고 거기 되게 한산한 극장이 있어. 네. 약간 동네에 있는 건데 언덕배기 네. 있죠. 언덕에 있는 네. 차석 괜찮은데 거기. 거기 아리랑 꼭에 있는 거.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엄마랑 둘이 토요일 저녁인데도 극장에 이렇게 널널하면서 거기 가격도 조금 저렴했던 것 같은데. 게다가 우리 엄마는 경로 할인되더라고. 저는 혼자 가서 혼자 봤습니다. 봤어요? 예. 혼자 집 근처에 있는 극장에 밤에 밤늦게 우리 가족들이 다 잠자리에 딱 들고 난 이후에 조용히 나가서 보고 왔습니다. 최 과장 혼자 극장 잘 가는 것 같아. 아 근데 지금 제 상황이 혼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와이프랑 가기에는 애가 있고 애랑 같이 보자니 볼 영화가 너무 한정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냥 혼자 가는 게 제일 편하죠. 퇴근 직후에 혼자 가서 휙 보고 가거나 가족들 다 잠든 후에 가거나 참. 예, 그게 유일한 길이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 라이프를 이어가고 있군요. 최 과장은. 진욱이는? 저도 퇴근길에 혼자 봤죠. 근데 혼자 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저 그래? 홍대에서 봤는데 혼자 본 사람이 많아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대잖아요. 그 주변에 또 학생들이 네. 또 혼자 있어요. 김PD는 혼자 봤어? 아니요. 너 누구 데려갔어? 뭐 내가 그걸 뭐 얘기할까요? 안 할 거죠. 여하튼 좋았어요. 영화 둘이 보기 딱이야. 이모랑 가셨나 봐요. 좋아. 아주 그냥 좋았어요. 부장님이랑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부장님도 괜찮지. 예, 뭐 이렇게 저희는 따로 보고 모였고요. 뭐 지금 우리는 영화에 대해서 보통 우리 극장 가들 하면은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녹음하기 전까지는 네. 뭘 신나게 먹으면서 딴 얘기하고. 예, 일부러 피해요. 그 얘기는.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뭐 좀 어땠어요? 뭐 나는 엄마랑 봤는데도 되게 우리 어머니가 보통 영화를 보면 중간에 주무시거든. 어떤 영화를 봐도. 네, 1년에 한두 번 어머니랑 이렇게 뭐 이렇게 가족들이랑 보곤 하긴 하는데 항상 중간에 이렇게 이러고 계시는데 이번엔 안 좋는 것 같아. 초록초록해 엄마가. 그래서 제가 잠깐 우리 어머니의 소감을 지금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내가 어머니한테 인터뷰를 따셨더라고요. 인터뷰 땄어. 예. 자, 이 영화 암수살인을 보신 소감을 장 여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소감이 어떠신지. 아니 이제 형사가 이 죄인을 수사를 해가지고 그 뭐 이제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용 속에 있는 범인을 이제 15년 살고 나오면 사회에 나와서 범죄를 할까봐 아주 그냥 무기징역이나 사형수로 만들라고 형사가 자꾸 그 이제 수사를 하는 거야. 그게 좀 보통 영화하고는 다르더라고. 웬일로 엄마 근데 안 졸았어? 참 이거 원래 아 진짜 이번에 별 재미는 없는데도 안 졸게 하더라고. 안 졸았어. 근데 진짜 영화보다 안 졸긴 이분이 처음이네. 진짜 이 재수가 뭐 몇 분을 범죄를 했는지 또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헷갈리더라고. 그래, 부산 사투리 어색한 사람 있었어? 그 재수가 좀 범인이 어색하고 좀 어색하지. 범인이 어색하고 행사는 참 리얼하게 행사는 잘하고. 원래 그 부산 출신이야.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사람들은 다 현지인을 썼는지 다 경상도말 잘하고. 잘하대. 예, 감사합니다. 예. 소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아주 이 영화 청문회 나오는 것처럼 되게 아이러니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영화가 재미는 없는데 흥미진진했다. 이런 거 우리 그 가족 카톡방에 올리셨더라고요. 일단 어머니의 감상평을 들었고요. 예.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저희 어머니가 이게 감사합니다. 구사하는 사투리가 이 이제 부산 지역 사투리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사천 그쪽 출신인데 행사. 근데 서울에서 50년을 살았는데도 외국에도 살고 근데 왜 이 악센트가 안 없어지는지 몰라.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 어릴 때 배우신 수영이잖아요. 그럼요. 영법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걸 어떻게 바꿔? 아니 엄마 친구들 이모들 다 이 말투거든. 서울에 온 지 몇십 년씩 됐는데. 그러니까 주로 대화하는 사람이 그런 부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이, 그건 아니죠. 그럴 수도 뭐 있지. 교회나 이런 데 가시면은 다 서울 분이. 아무튼 부산 악센트를 지적을 하셨군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경상도 말을 다 잘한다. 그럼 뭐 종평은 그렇습니다. 범인만 좀 어색하다. 근데 범인이 주인공인데. 네, 아무튼 예, 이게 뭐 전체적인 스토리를 스포일을 최대한 하지 않고 예, 네. 좀 해주시죠. 네. 김윤석의 정보원이 한 명 있죠. 음. 근데 그 정보원이 내가 아는 누가 있는데 걔가 사람을 묻은 적이 있다. 죽은 사람을 토막된 시체를 묻은 적이 있다라는 그 제보가 있다라고 해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주지훈을 처음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국수 가게에서. 그렇죠. 그죠? 첫 장면이죠.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이 되죠. 아, 걔가 다른 경찰들이 덮쳐요. 네. 그래서 얘가 사람 죽인 살인범이고 그래서 이제 체포를 하는 거다. 근데 이제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이 범인이.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한 명만 죽인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체포하게 만든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총 7명을 죽였다. 그렇죠. 라고 김윤석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김윤석한테 계속 이제 어떤 정보를 조금씩 주면서 김윤석의 구미를 계속 당기게 만들면서 뭔가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뭐 돈도 넣으라고 하고 영치금 넣어달라고 네. 하죠. 그리고 그리고 선글라스 뭐, 달라고. 뭐 그런 것들. 이상하네요. 근데 이 형민이라는 이 형사는 이렇게 생활형 경찰이 아니에요. 그 약간 금수저 경찰인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예. 집에 돈도 있고. 근데 자기 형은 아버지 사업 물려받아서 사업 열심히 해서 돈도 잘 버는데 자기는 그냥 경찰 일을 하면서 뭔가 범인을 잡고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이 재미 때문에 사실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정의 구현을 위해서 경찰을 하는 생계형이 아니고 예. 좀 그렇죠. 그래서 이 차도 사람 좋은 거 몰고 다니고. 그렇죠. 골프 치고. 네, 그렇죠. 아무튼 이 경찰이 이 믿을 수 없는 범인의 진술들을 가지고 그럼 뭐 증거도 찾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뭐 진술들도 일치하지 않고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오락가락하고 뭐 이러는 상황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해 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 세븐 데이비드 핀처 세븐처럼 이 범인이 잡히는데 범인이 치밀하게 세운 계획에 형사가 말리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을 주죠. 그렇지만 얘는 이제 그 첫 번째 그 살인으로 인해서 얘가 구속될 때는 15년형을 받죠. 그렇죠. 15년형을 받는데 원래 20년형인데 그것도 5년 깎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무죄를 받으려고 얘한테 이런 정보들을 흘리는 거죠. 머리가 굉장히 그 좋은 대목은 범이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잡혀가서 이런저런 것들을 추궁당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증거가 자기 하지 않은 증거가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자기가 숨겨놓은 어떤 증거들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김윤석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잡혀간 놈한테 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검사하고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고소를 한쪽에서도 말하자면 완전 무절하게 딱 해야 되는데 이게 조작이 됐기 때문에 쉽게 그 부분에 그렇죠. 감형을 불법 받아낸 증거가 거죠. 돼서 증거 조작이나 이런 걸로 돼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김윤석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얘면 이게 얘를 찾아가지고 나를 감형시켜 주겠지. 양수겸장 같이 뭐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7명을 죽였다는 얘기를 슬슬 털어놓으니까 김윤석이 탁 달라붙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돈도 사식도 넣어라 뭐 말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건을 기소를 하게 만들어서 그걸 무죄를 받으면 지금 이 자기가 판결 받은 거 얘도 재심을 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 게 얘의 의도인 것 같아요. 주지훈의 근데 의도. 이제 이거를 파헤쳐가는 김윤석과 진성규 이 두 명의 형사의 노력들이 담겨져 있고 또 이제 그간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랑 현재 상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흥미롭게 이야기를 진행시켜 가죠. 줄거리는 이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을 딱 들었을 때와는 다르게 영화가 나는 사실 우리나라 이런 스릴러들 연쇄 살인물 뭐 이런 거를 두 종류로 보는데 하나는 추격자류
그러니까 굉장히 세면서 네. 하드하면서 좀 잔인하면서 눈을 못 떼게 만드는 그러면서 이 좀 피칠갑이 나오고 네. 막 서스펜스 막 달리고 도망치고 잡고 막 그런 요가 하나 있다면 하나는 하나는 살인의 추억류. 그렇죠. 준혁이 너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예상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이거는 뭐 살인의 추억류죠. 그렇죠. 사실 보면은 이 범인이 되게 잔인하고 막 이렇긴 한데 실제로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거나 이런 그런 모습이 나오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유골 같은 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증거가 나온다거나 좀 다른 데로 비추고 있다거나. 그래서 사실 표현이 그렇게 막 과도하거나 잔인하거나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건 없는데 영화가 계속 이렇게 서스펜스는 계속 자아내는 네. 그런 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고 나서 야 이거 참 잘했네. 왜냐면 곽경택 감독 영화는 좀 이렇게 좀 잔인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친구 뭐 이런 거 보면. 그런데 이 영화는 모르겠어요. 난 그래서 그 극비수사가 생각이 많이 났고 왜냐면 김윤석이 성사로 나왔으니까. 근데 극비수사보다 훨씬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김윤석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던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생각을 뭔지 알 했어요. 것 같아요. 예. 저는 김윤석이 형사로 나온다길래 이런 캐릭터겠지. 추격자. 예, 약간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격정적 캐릭터를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감정선이 아주 되게 예, 세고 막, 세고. 예. 근데 이 영화에서는 완전히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보다 도리어 힘이 더 빠진 거예요. 그렇죠. 형사의 어떤 그 태도는 그렇죠. 굉장히 비격정적인 캐릭터예요. 음. 그래서 뭐 이렇게 범인이 막 화나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고 이렇게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제일 화가 났을 때 웃긴 놈이네. 뭐 이 정도예요. 이 미친놈 아이가. 뭐 이런 이 정도인데 이런 게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좀 리얼했어요. 예. 나도 이번에 김윤석 연기가 예. 그 전에 영화들이랑 좀 다르더라고. 예. 눈빛이나 예. 표정 이런 거가 확실히 깊어요. 이 영화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볼 게 없잖아. 뭐 피가 나온다거나 잔인한 장면이 나오거나 네. 이러지 않으니까. 김윤석 얼굴, 표정, 표정, 말투 뭐 말, 예. 이런 거랑 씬 체인징 이런 거가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쨌든 이 형사가 굉장히 인간미가 넘치는 형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먹고 살 걱정이 없는 형사가 왜 형사질을 하는가? 그 이유가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 생각해서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나요? 그 다른 사건에서 이렇게 사건에 매몰돼 가지고 이게 인생 망친 다른 선배의 그렇죠. 형사 얘기 나오잖아요. 주진모. 네, 주진모. 네. 그 아저씨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왜 형사를 해? 너 먹고 살만 하잖아. 그렇죠. 왜 형사를 해? 라고 그 질문을 우리 관객들도 사실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그쵸. 김윤석한테. 하지마. 주진모 성대모사를 네. 잠깐 했습니다. 네. 저희가. 하지마. 너 그 옛날에 그것도 뭐 이렇게 형사 뭐 읽는 거 그거 범죄 정성인가? 그쵸. 그거도 범죄 비슷한데 주진모 그때 범인은 뭐 해고. 하지마. 좀 약간 말을 뒤에 끄시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김윤석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굉장히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거기 그 검사 설득하는 장면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이 사건에 이렇게 매몰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전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그냥 형사라서 저렇게 열심히 할까? 뭐 이렇게 약간 물음표가 막 있었는데 비로소 그 검사한테 하는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죠.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저도 딱 최 과장님처럼 그 생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정의 구현하려는 형사는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중간에 보면 승진을 꿈꾸나? 뭐 이런 것도 사실 비춰지거든요. 반드시 이걸 꼭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앞에 김윤석이 약간 확신을 갖는 대사가 있어요. 그 주지훈하고 대화하다가 주지훈이 이제 사람을 절단한 거를 표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자기 후배한테 그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놈 사람 잘라본 놈 맞다. 직접 잘라보지 않으면 저렇게 얘기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형사의 개인의 촉 있잖아요. 얘 분명히 확실히 살인범 맞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뒤에 형이 얘기했던 그 검사와의 대화. 저희가 그래서 영화 보면서 그것도 적었잖아요.
이거는 그거 내가 얘기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일부러 얘기하는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우리 보셔야 될 분들이 있어서 스포일이 될 것 같아서. 그 개봉한 지 뭐 한 이제 1, 2주밖에 안 됐죠. 우리 저번에 국제영화제 할 때 했으니까. 네. 왜 김윤석 성대모사하게? 아니요 이거 적어왔는데 요거는 스포일 대사는 아니긴 해서. 아니 근데 그러면 재밌던 씬은 그거였어요. 형 좀 전에 주진모 씨 얘기했잖아요. 딱 보는데 순간 아니 아기와 짝귀 아닌가. 그러네. 그렇구만. 그 생각이 확 나는 걸 보면서 와 이렇게 또 둘이 만나는. 그 대목에서 김윤석은 옛날에 전라도 사투리 썼잖아. 아기와 그랬어. 이러면서 아따. 네. 그렇죠. 했구마이 이러면서. 아우 재밌더라고요. 나는 친구 생각도 좀 나는데. 아 친구. 거기 마지막에 그런 대사해요. 김윤석이 내가 명색이 경찰인데 쪽팔리서 그렇지. 쪽팔리서. 네? 이게 보면 이런 연쇄살인물은 보통 범인이 잡혀 있는 경우가 이게 고수입니다. 예. 양들의 침묵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세븐 뭐 이런 게 이건 안 잡히는 게 고수가 아니고 딱 잡혀가지고 경찰을 갖고 노는 거지. 자기는 뭐 깜빵 안에 있거나 나가 있거나 똑같은 사이코패스들은 뭐 신경 안 쓰나 봐요. 오히려 안에 있는 게 편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좀 특이했고요. 보통 범인을 쫓고 뭐 이러는 거가 이제 이런 스릴러 크라임물의 클리셰인데 이건 아예 처음부터 잡혀가지고 주지훈이 계속 김윤석을 가지고 놀죠. 손바닥에 올려놓고 거기 계속 말립니다. 그리고 계속 영치금 넣어주고 그것도 부자니까. 네. 자기 돈을 사재 털어가지고 작은 돈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한 달에 뭐 한 달에 200씩 뭐 넣어주고 경찰 월급 얼마 된다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우리가 봤던 그런 연쇄 살인물, 뭐 끝도 없이 잔인한 거, 뭐 악마를 보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와는 확실히 몇 단계 위에 아주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나는 좋은 게 역시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사실 거의 뭐 30대 후반 그 저기 뭡니까 타짜로 뜬 거 아닙니까? 네. 타짜에서 아귀 아귀를 떴잖아요. 거기서 진짜 아까 주진모랑 같이. 근데 그 이후로 갑자기 급부상한 거지. 사실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은데 그 전에도 사실 우리 그 범죄 구성 이런 거 사실 나왔었잖아요. 네, 나왔는데 우리가 뭐 전혀 눈길을 안 줬었는데 네. 그 짝귀로 그냥 아귀로 그냥 막 존재감을 확 드러내서 진짜. 예, 그 뒤로 근데 이 사람은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럼요. 사실은. 그리고 네. 연기 워낙 잘하고 네. 그 황해 이런 거 찍을 때 그 연변 말 하는 거 봐. 그거 뭐 정확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뒤로 사실 뭐 한 1년에 뭐 아주 메이저 영화 한 2편씩 항상 이렇게 네. 하시고 그리고 다 잘 됐죠. 뭐 대체적으로 잘 됐죠. 그렇죠. 잘 네. 되고 뭐 그 또 레인지도 되게 넓었어요. 네. 그런데 나도 최강장처럼 약간 이 김윤석이 주는 약간 뭐 이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그게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쯤 지금 이 영화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역시 한 스텝 더 간 것 같아요. 연기를 잘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송강호 영화를 보다가 좀 재발견을 하는 것처럼 네. 김윤석도 좀 그런 레인지의 배우가 된 거 아닌가. 다 이 사람들이 또 이 부산 출신이네요. 그 왜 해광고등학교라고 내가 지인 중에 네. 부산 출신인데 해광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가 항상 자랑하는 게 네. 김윤석이 우리 선배다. 그다음에 오달수, 조국, 그다음에 박종철 있죠. 박종철 해광고등학교 열사? 출신, 네. 박종철 열사. 네. 그 막 하는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오달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난감해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부산 해광고등학교가 배출한 어쨌든 여기서 김윤석은 이 범인을 더 이렇게 계속 쫓는 이유가 이미 잡혀 있는 범인인데 이 범인을 계속 쫓는 이유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게 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다른 감정 라인이 가는 게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 그 연민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죽은 사람들이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대체적으로 관심도 못 받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못 받았고. 그 영화 제목이 주는 네. 복선이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속 깊이 이게 확 드러나지는 않는데 밖으로. 그렇죠. 그게 안 드러나니까 더 우리한테 드러나는 거죠. 살짝 이렇게 그런 이 사람의 대사나 이런 걸로 그런 게 느껴질 때,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게 그 순간순간 이렇게 약간의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 부분에 경찰서에 그 실종자의 그
할머니가 음. 방문했을 때 아유 어머니 어쩐 일로 오셨어요 했는데 저는 누구한테 어머니라고 그러지 했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도시락 같은 거 이제 싸들고 들어오셨는데 피해자. 네, 피해자의 네. 실종 오지 오지 응. 맞아요.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그 피해자 이름이 왜냐하면 수영 찾고 선수 싶거든. 출신. 우리도 네. 찾고 싶거든. 안타깝거든. 그걸 끝까지 못 찾았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엔딩이 결국 그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다시 찾으러 가는 거잖아. 그 끝까지 엔딩이 찾으러. 저는 그래서 어디 있니? 예, 형이 그 아까 살인의 그걸 추억을 다 얘기했는데 그 스포일하면 어떻게? 아 괜찮아. 이거는 스포일이 괜찮아. 이거 보면 봐야지 알아. 수도 보이지. 있겠구나. 근데 대사가 기억이 나는 게 살인의 추억에 송강호가 다시 그 살인 장소를 가서 그거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 그 눈빛 우리가 잊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눈빛을 떠오르게 하는 대사를 하더라고요. 어디 있노? 네 어디 있노? 이거? 이게 약간 그 느낌이 확 좀 나서 나는 좋았어요, 그게. 똑같은 말이긴 한데 어떤 느낌이 있냐면 김윤석의 대사 중에는 아주 그 짜릿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야 4885 네. 엄청난 짜릿함이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꽉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네.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툭 던지는 게 있거든. 네. 근데 이 영화에서 특별히 그런 모멘텀은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상황이 딱 그래가지고 네. 그 대사처럼 이렇게 훅 찌르는 건 없는데 그게 살아 있어. 이 배우의 어떤 이렇게 막 한 번에 정리하는 대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포크레인 딱 멈추는 장면에서 네. 스톱. 그게 딱 4885 부르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근데 네. 이 배우는 사실은 이 플롯에 감독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받아들인 듯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조금만 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를 이렇게 밑으로 자꾸 잡아 당기면서 가라앉힌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배우 스스로의 역할이기보다는 이 플롯이 가지는 이 구성이 갖는 그 점이 아주 독특하고 세련됐다고 보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 대본 자체에도 이 세련된 문화가 있는 거죠. 아까 우시가 얘기한 것처럼 범인을 잡아놓고 시작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재미없고 좀 지루해질 수 있는 건데 지루함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게 뭐 이게 등장인물이 많고 씬이 화려하고 이러지 않았는데 네. 가끔 이제 플래시백이 좀 나오고 뭐 이런 건데 그래도 굉장히 잘 몰아갔어요. 근데 주지훈 잘하더라고요. 주지훈도. 그죠? 네, 반대되는 건 그거죠. 어색한 사투리가 어색했다고 하지만 아니 별로 안 해서 나는 별로 안 해석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주지훈이 참 잘했어요. 나는 되게 그 네. 운동.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면서 제가 보는 주지훈이 나쁘지 않은데 맞나 하고 찾아봤더니 아까 전에 그 오석형 어머님께서 인터뷰를 남겨주셨잖아요. 그 비슷한 내용의 댓글이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사투리 어색하다. 부산 사람들이나 사투리를 하는 사람들은 어색한데 서울 사람들이나 그 지방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색하지 않다라는 모르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왜 범죄와의 그러면 전쟁에서 나쁘지 않은 최민식이 어색하다고 한 거는 사람들이 공감 못해요. 나도 서울 사람이긴 하지만 그 연기 되게 잘했잖아요. 범죄와의 전쟁에서. 근데 몇몇 대사들이 좀 어색한 사투리가 나는 느낀 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실 이 주지훈이란 배우 요전에 공작 그전에 뭐 친구와 함께 예. 이런 데서 되게 훤칠하고 예. 키도 크고 막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꽃미남 배우 약간 대열인데. 헐리우드 스타일 배우다 싶었는데 예. 이 영화에서 나는 약간 좀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냥 내가 좀 다른 의견 같은데 저 범인 역이 저거가 진짜 이 영화에서 사실 김윤석보다도 훨씬 더 따먹는 역이잖아요. 훨씬 더 확 할 수 있는 역인데 저 배우가 아직 이거를 소화할 만한 역량은 안 되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 물론 거기에 이제 사투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 역을 뭐 누가 다른 배우가 했으면은 정말 엄청 잘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그 부분에 이건 좀 이의적인데 주지훈이 튀면 이 영화는 주지훈의 영화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이 역을 다 지배해버리면 여기 남아있는 다른 어떤 테마들이 살아나질 않아. 피해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왜냐하면 너무 명석하거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세븐이나 옛날에 그 저기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캐릭터가 굳어질 수 있어. 그러면 영화가 그 사람의 영화가 되잖아. 근데 뭐 양들의 침묵이 한니발의 영화인 것처럼 이 영화도 주지훈의 영화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이 영화는 그 부분이 그리고 주지훈이 어떤 부분을 지켰냐면 처음에 나타날 때 주지훈은 제가 살인마 같지 않잖아요.
처음 국수 먹는 장면에서. 그리고 얘가 뭔가 그냥 얘가 일하는 그 시다바리 정도 되겠지라는 것에 첫 장면에 아주 그 인상을 확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놀아나거든. 그 뒤에서 계속 놀아나요. 왜냐하면 얘가 처음에 보여줬던 장면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의식으로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어디까지 갈지를 보통 이 정도의 머리면 사람들이 중간에 이렇게 예감하는 게 있잖아. 쟤 대단한 놈이다. 글쎄요, 뭐 이런 게 생기는데 그게 나는 좀 선입견도 좀 있는 것 같아. 난 사실 이 배우를 잘 몰랐는데 옛날에 나는 그냥 신문 기사로 처음에 알았거든요. 그 옛날 뭐 엑스타시 사건. 네, 약물 사건. 모르는 배우인데 뭐 근데 그 전에 드라마도 하고 뭐 되게 그렇죠. 떴더라고요. 그럼요, 인기 있던 배우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간신이라는 영화 있어요. 간신. 네. 네. 거기서 저 배우 누구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배우인 거야. 이게 자숙의 기간을 끝내고 근데 되게 헐리우드 스타일 배우네. 되게 늠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키도 되게 크고 그렇죠. 모델도 네, 하고 모델, 그랬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제 공작에서도 되게 그 역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약간 악역, 북한 그 고위직. 예. 근데 여기서 이 역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난저 배우가 도대체 누구길래? 뭐 이런.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보시면 좀 아마 두고 봐야 형도 될것 생각이 같아요.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오샥 형의 의견에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주지훈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역할 120%한 것 같고 가랑이 안 찢어졌다. 예, 찢지 않았고 도리어 저는 좀 발견하게 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네. 제가 볼 때 이 영화는 배우들에게 뭔가 이렇게 폭발적인 이런 부분을 요구하기보다는 이 영화가 끌고 가고 싶어하는 마지막의 주제를 계속 주지시키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했던 영화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주지훈도 훨씬 더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데도 강하기보다는 이 플로서에 이 쪽지에 막 이렇게 자술서 쓰고 막 이런 거에 확실히 더 많이 집중돼 있는 듯한 네. 느낌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사이코패스의 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게 진짜 섭취하고 그거 자체로 이렇게 막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한다기보다는 진짜 현실적으로 이런 사이코패스가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을 준 거죠. 약간 또라이 같은 느낌 그냥. 네. 그렇죠. 리얼리티가 굉장히 살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봤던 스릴러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거는 또 뭐 처음에 그 실화 허구 이 얘기도 있었으니까 공감을 하면서 보는 거죠. 그 뭐 멕시코 이런 데 가면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 젊은 여성들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네, 치안 최근에 또 연쇄살인 사건도 있었죠. 치안 이런 거가 안정돼 있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확 경각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영화들이 내가 틈만 있으면 하는 얘기지만 너무 잔인하고 끝간데 없이 막 씩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인데 이거는 그나마 굉장히 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간 영화라고 생각해서 난 되게 좀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이 암수살인. 근데 이 제목이 왜 암수살인? 제목을 좀 하지. 그건 얘기했잖아. 형상들이 쓰는 공식 비공식 영화. 아니 그거 뭐 풀어가지고 좀. 근데 여기에 나오는 형사들이 아주 이 사건을 이렇게 막 자료를 달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신경질적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결 못하는 사건을 자꾸 건드려내서 누가 누가 이렇게 해결하는 파는 것 거에 자체도 싫은 거죠. 싫은 건데 이것 또한 사실감 있다 이거죠. 내 말은.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덮어지고 이미 끝난 사건, 종결해버린 사건들인데 뭐 몇 년도 지났는데. 예. 그거를 다른 서에서 나온 뭐 다른 형사가 막 파헤치면 싫겠죠.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다른 영화에서는 사실 이런 장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건드리는 그치. 예. 건드리는 그러니까 영역 간의 어떤 음. 이런 어떤 그것도 좀 리얼리티가 있는 것 알력 같아요. 뭐 이런 게 다뤄진 영화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 좀 신선했던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보면서 그 공소시효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했거든요. 이게 필요한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공소시효가 없으면 진짜 막 그 다 매달리고 있고 뭐 그 사실 계속 사건은 생기는데 그래 필요하기도 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너무 짧다. 이 생각이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어요. 그래요? 이번에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없어졌어요. 예전에 10년, 15년 이렇게 15년이었잖아. 였는데 네.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사건 하나 때문에 무슨 꼬마 그거 올해 아니었어요? 없어진 게? 최근에 뭐 공소시효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아, 없어진 거예요?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살인 사건을 못 잡게 되면 영구 미제로 남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보면서 우리 저번에 했던 별별 직업 했을 때 미결 처리반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영화 생각도 좀 났어요.
그 옛날 거 들춰내가지고 다시 미결 처리반 4 나왔대요. 이번에 부산영화제에서 상영. 이번에 나왔군요. 예. 예. 그 2명 계속 나오고 주인공? 모르겠어요. 저도 제목만 그렇겠죠. 기대되네. 그 뭐죠?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예. 사실은 지금 현상도 예전에 미결 사건으로 남았던 거를 다시 뭐 증거물들에 대한 DNA 수입을 한다든지 다시 뭐 과학적인 검증을 한다든지 하면서 범인을 잡아내기도 하잖아요. 한두 명씩. 그러면 지금 이 영화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기 전의 얘기이기 그 때문에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군요. 그렇죠. 이게 다 찍어놓고 예. 이게 개봉이 좀 미뤄졌대요. 이게 이 쇼박스인가 이거 제작한 데서 뭐 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저기 김태환 태환이법이었네요. 태환이가 그 저 염산 그거죠. 2015년 7월에 예,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법이 통과를 해서 네, 폐지가 되었고 그게 그 1999년에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환 군 당시 6살이었는데 그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가 됐다라고. 그 모든 공소시효가 다 네, 살인 사건. 살인 사건 살인 사건만. 공소시효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 범인이 잡힐 때까지예요. 잘 됐네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영화에서 그 부분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재밌는 장치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지훈이 쓰는 그 자술서의 내용이 내가 어디서 첫 번째 누굴 죽였고 뭐 이름도 아니야 그냥 여자를 하나 뭐 태웠는데 네, 죽였고 뭐 맞아요. 이런 식이에요. 네. 특히 택시 운전이 많죠. 네. 그래서 사실 그것만 딱 받아들면 뭐냐면 7명이나 죽었구나라는 것에 이 형사가 정반대 판단을 할 수도 있어. 이 새끼 쇼하네. 이 새끼 왜 이러지? 판단을 할 수도 또라이네. 있고 어떤 증거나 이 사건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실마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보통은 포기하겠죠. 이거 근데 어떻게 찾아? 이렇게 근데 생각하겠죠. 김윤석이 꽂힌 거는 딱 이거잖아. 얘가 7개를 얘기하는데 예. 보통 사람 죽여놓은 본 놈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딱 그거.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죽여본 놈이야라고 하는 그 자기 판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자술서의 내용을 다시 칠판에 옮겨 적는 부분 있잖아. 쭉 쓰잖아요. 7개를 딱 써. 그 중에서 이제 지워 나가. 이건 너무 오래돼서. 특히 공소시효도 50대 남자를 죽였네 뭐 이런 거. 첫 번째 딱 죽이고 요 두 번째 세 번째 어딘가는 비슷해. 그러니까 이걸 한 개를 2개 늘린 것 같아. 그래서 딱 지우고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김윤석은 주지훈의 생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제가 왜 그랬을까? 일종의 머리 싸움을 하는 건데 머리 싸움, 기싸움을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방식에 와 이렇게 강대 강이 확 부딪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 그죠? 그게 좀 특이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한쪽은 주지훈 쪽은 센데 예. 김윤석 쪽은 오히려 약간 거기에 순응하는 이런 느낌을 좀 갔던 거. 저는 그 주지훈의 연기가 김윤석을 낚고 낚시를 하고 관객도 낚시를 한 거에 성공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주지훈이 초반에 국수집에서의 국수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하던 대사가 있어요. 7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7명이 제가 사람 죽인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거기에서 김윤석이 얘 뭐지? 얘 전화 올 때 얘기지. 얘 약간 사이코인데 이렇게 이제 됐다가 이제 확 덮치고 그 다음에 김윤석을 만났을 때 얘가 완전히 우리 김피정이 하이업되어 있는 그런 느낌처럼 거기 그 되게 진짜 저런 놈이 다 있어라고 생각했던 대사가 나오잖아요. 정확한 테크닉, 완벽한 마무리 이거 하는 대사가 있어요. 자기가 살인을 저지를 때 근데 그거 마무리를 제가 제대로 못했다고 막 이러면서 아쉬워하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사이코패스나 이거 측정했을 때 그 감정 불가라는 판명을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지훈은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한테 들어와서 김윤석이 사건을 맡고 재조사를 하러 다닐 거니까. 그로 인해서 주지훈은 계속 중간에 막 그 형량에 관련된 뭐 법 책들 막 이런 것들을 안에서 막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도 많이 쓰면서 자기의 어느 정도의 적절한 연기도 하면서 잡혀 들어갔더니 생판 거짓말이라고 내가 했던 진술 다 거짓말이고 뭐 협박과 강요해서 했던 내용들이다라고 막 그렇게 연결된 걸로 대사를 하는 것처럼 본인은 이 김윤석을 낚으려고 했고 김윤석은 한편으론 낚이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생각했던 촉 네가 얘기했던 거는 난 사실에 기반해서 나는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 끝까지 그 어떻게 보면 끈기 오기를 가지고 그렇죠. 인내심으로 갔던, 저는 그 부분이 인내심이죠. 좋았던 인내심. 것 같아요. 인내심으로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정말 얘가 얘기하는 것 중에 실마리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계속 이제 찾아가는 거고 그런 어떤 인내심. 주지훈은 딱
말을 하기 전 질문을 받으면 왜 물어보는지를 대본에 파악해.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걸 묻는다. 그리고 파악하자마자 뭘 하냐면 계산을 해. 어느 정도 20% 30%딱 계산해서 절대로 자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진실과 거짓으로 따지면 70대 30 정도의 진실과 거짓 섞어서 사람한테 딱 던지죠. 앞에 있는 사람은 엄청 혼란한 거지. 근데 김윤석의 무기는 좋은 머리가 아니라 뭐냐면 내가 얘한테 느끼는 의심은 이놈이 분명히 맞는데 이놈이 살인자가 맞고 뭔가 했던 놈이 맞는데 내가 받은 느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느낌으로 맞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검사하고 현장 검증 같은 걸 시킬 때도 이 현장 검증을 통해서 얘한테는 아무 실익이 없어. 오히려 자기가 영치금 넣고 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들을 게 없어. 누구 때문에 한 거냐면 검사 때문에 한 거잖아요. 검사한테 보여주면 검사가 믿는다. 알게 된다. 그러면 자기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힘으로 그 부분이 되게 어떻게 뭐 영화적으로 이 영화 내에서 보면 되게 신의 한 수처럼 보이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 되게 무모한 아주 무모한 시도였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진짜 현장 검증하는 게 그 김윤석 입장에서는 하나도 득이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막 무리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하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받은 느낌은 뭐였냐면 김윤석은 자기한테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범인이 맞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알리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아까 우리 그 누구지 그 같이 도와준 형사. 형사도 얼마나 깝깝하겠어. 자기 위에 뭐라고 왔는데 이게 진짜 그런데 이 사람이 감화되는 거야. 아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진짜 진심을 가지고 이 사건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다 뭐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서 나는 그 조력을 진선규 그 배우한테 난 좀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캐릭터들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 주지훈, 김윤석 외에는. 근데 이 진선규가 이제 김윤석의 약간 파트너 겸 어시스턴트로 나오잖아요. 밑에 이제 부하 형사로 나오죠. 좀 연기를 역할을 좀 많이 줬으면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 좀 약했어. 약간 좀 무미건조한 느낌이 좀 있었죠. 좀 너무 그냥 아주 스테레오타입에 그냥 열심히 하는 부하로 나오고. 나는 오히려 그 캐릭터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캐릭터가 그거니까 그 안에서는 잘했는데 난 그래서 영화 말미 좀 돼가지고 진성규가 범인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성규가 진성규가 그렇게 머리 좋아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랬으면 좀 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지훈 씨한테 죄송한 얘기군요. 우작 형은 계속 지금 주지훈이 마음에 안 들어. 약간 오버한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가 차라리 좀 이렇게 좀 냉정하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 사람 되게 머리 좋고 이런 역할이잖아요 여기서. 근데 그렇죠. 되게 또 충동적이고 왜 중간에 보면은 우리 옛날에 비밀의 눈동자에서처럼 이 범인을 자극해가지고 갑자기 얘를 폭발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씬이 한번 나오죠. 김윤석이 계속 당하다가 바보처럼 그렇게 한번 하다가 역공을 확 하는 한번 역공을 제대로 한번 하죠. 그래서 좀 통쾌하죠 그 씬. 그런 거 보면서 저 통쾌함이 더 커지려면은 얘가 진짜 머리 좋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약간의 아쉬움이 약간 그 형이 생각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주지훈이 시종일관 좀 하이업돼 있잖아요. 좀 하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조금만 힘을 좀 더 뺐으면 이게 더 조금 소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면서 제가 예상하기 가능한 그런 반경 내에서 연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좀 이렇게 세고 막 이런 연기들이 그게 조금만 더 힘 아주 조금만 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내 편이지. 지금 그러니까 약간 아쉬움. 약간 아쉬움. 지금 나 3대1로 역공당하기 싫어. 어느 장면에서 이 영화가 그 부분을 없앴다고 생각하냐면 국밥 먹는 씬이야. 그 택시 운전하다가 국밥에 집착하는 아니 김 PD. 국밥 먹는 씬이에요. 정말 거기서 국밥을 좋아해. 거기서 다른 거 없어. 그냥 평범하게 국밥을 먹어. 근데 뒤에 보여주는 장면은 사실 택시 뒤 트렁크를 보여주잖아. 그 여자의 시체가 실려 있는. 뭐 하여튼 그런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차 청소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가슴에 섬뜩함을 가지고 있는 애가 아니고 그냥 수틀리면 그냥
재미 혹은 뭐 약간의 그 뭐 자기 과시 예. 이런 걸로도 충분히 살인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사이코패스로 정의조차 안 되는 예. 신종인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 신종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얘를 어떻게 다뤄야 되나? 다른 뭐 케이스가 있어야 말이지. 근데 김윤석이 여러 가지 시도를 막 하는 거죠. 돈도 주고 막 협박도 살짝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김윤석의 무기는 뭐였냐면 그거지. 얘는 분명히 맞으니 나하고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중요한 사람에게 이 느낌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 그러면 방법이 생길 거라는 거지. 그럼 김윤석 연기에 대한 뭐 이론은 없는 것 같고 주지훈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전체적으로 그 밸런스가 아주 잘 맞은 영화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부산국제영화제 다녀오고 그 여운을 연장하는 데는 아주 적격인 영화였습니다. 네. 부산 생각 많이 났죠. 여기는 무슨 연제구, 연제경찰서라고 나와요. 부산에 연제구라는 데가 예, 있나 봐. 연재부 있어요. 거기 우리가 있었던 데랑 좀 뭔가요? 조금 다르죠. 예.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 영화로 우리가 그동안에 부산 2018년 가을 부산 영화제와 부산에 대한 그런 거를 모두 다 심하이가 아니고 마무리하는 걸로 가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들 나름 좋아요. 보시면 네, 충분히 네. 살인의 추억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영화 뭐 평가받는 영화고 하니까 제목에 구애받지 마시고. 살인의 추억 필이 좀 나긴 하죠. 예. 살인의 추억. 근데 그렇게 나는 오히려 살인의 추억보다 살인의 추억은 그런 감성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서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잖아요. 이건 좀 더 드라이하게. 그래서 오히려 더 리얼리티가 살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살인의 추억은 굉장히 좀 승화했고 네. 이거는 딱 드라이하게 보여준다.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 리뷰로 평 같은 것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뭐 처음에 했던 뭐 논란이긴 한데 그 살인의 추억도 사실은 우리가 화성 그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굳이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 영화 내에서건 어디서건 그거를 막 드러내고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영화도 그냥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막 입소문이 나서 이 영화 되게 재밌다라고 했는데 야 부산에 이런 사건이 있었대라고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더 이렇게 그렇죠. 예, 흐름이 될 텐데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고 엔딩에 또 지금 이 형사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고 그렇죠. 예. 이 범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고 됐고, 이게 또 예. 자막으로 나와요. 그렇죠. 나는 그게 진짜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엔딩 자막이. 그게 어떤 영화적인 그냥 클리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휩쓸린 것 같아요. 예. 저의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예. 뭐 아쉬운 점들이야 뭐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이 범죄물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반짝반짝거리는 영화가 나왔다 이렇게 평을 해보고요. 네. 별점 매기고 끝내죠. 네. 좋은 영화를 찾아방황하는 이 취하이거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예, 명보브로스 극장 가다 5점 척도입니다. 별 5개 적분께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하나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부에 치킨 기부 바랍니다. 네. 네. 저기 네, 저 가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화 보고 나서 뭔가 새로운 시도라는 건 좀 느껴졌고요. 아까 얘기대로 범인이 잡히고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그러니까 잡혀 있는 상황에서의 이제 구성은 그래도 좀 새로운 시도고 뭐 그렇게 지루하거나 이러지 않게 좀 흘러갔다. 근데 뭔가 임팩트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주지훈의 아까 했던 그 대사가 이 영화를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확한 테크닉, 완벽한 마무리. 근데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됐네라고는 이 대사가 이 영화를 얘기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구성이 약간 좀 불필요하거나 약간
조금씩 뭐가 좀 튀는 좀 구성들이 좀 사실 있었어요. 그 플래시백이 그 자주 나왔던 것도 몇 번씩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 좀 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렇게 그 어린 시절의 모습 보여줬던 씬이라던가 그다음에 이렇게 집 찾아갔다가 할아버지와의 대화씬이라던가 이런 부분 조금씩 뭐가 좀 잘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지만 이런 구성은 흔치 않으니 좀 이왕이면 보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 3개 받았습니다. 네, 최과장은 3.9점 드리겠습니다. 3.9는 또 뭐야? 3구 쇼핑이냐? 어? 아니 4를 주고 싶은데 0.1이 약간 네, 모자라. 0.1이 그 0.1이 뭔가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주지훈? 아니요. 허구. 아, 자막. 그러니까 이 그런 거 자막이야 뭐. 아니 그러니까 알량하다 이거죠 지금. 알량하다기보다는 조금 세련미가 좀 떨어진 거죠. 이런 거를 좀 다루는 이 실화와 허구를 다루는 그 세련미가 좀 떨어졌다.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냥 이거는 누가 봐도 허구라는 거를 전제하고 보잖아요 보통.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획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예, 그 연출이 아니라 영화적 연출이 아니라 기획에 좀 기획 아쉬움이 있었다. 마케팅 뭐 이런. 예. 하여튼 영화는 잘 만들어놓고 네. 포장 같은 거 잘못했다 예,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도리어 약간 방해가 되는 느낌. 그치 제목도 좀. 예. 네. 제목이 제일 큰 불만이야. 네. 네, 3.9 나왔고요. 네. 비대. 저는 어떤 걸 유추해 보냐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제 유추는 사실은 유가족들하고의 분쟁이 생기면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그럼 어디까지가 사실이냐라는 부분에 그 논쟁이 불러일으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어 장치로 자막을 넣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마지막에 개봉하기 직전에 들어간 자막일 거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유추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자막이 본질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오히려 나는 다른 부분으로 본 거는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 영화는 이 사건의 뭐 흥미진진함 이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머니께서 내가 느꼈던 영화의 어떤 느낌을 가장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영화 사실 그렇게 재밌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근데 눈을 뗄 수는 없고 흥미진진하고 끝까지 좋을 수는 없어. 이 이야기 계속 그리고 끝까지 가서 느껴지는 흔히 말하는 이 주제가 있어요. 페이스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잊으면 안 되고 우리가 경찰 혹은 무슨 공권력이 해야 하는 일이 이런 거고 라는 것에 대한 주장도 담겨 있는 영화라고 봐서 저는 이 영화가 나중에 아마 조금은 다른 평가를 또 플러스업 돼서 받지 않을까라는 그 기분을 좀 가져보고요. 그래서 저는 4.5점 드리겠습니다. 네. 별 4개 반. 저는 이 영화의 어떤 표현이나 이 묘사하는 게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너무 강하고 이게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 그리고 욕 같은 걸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귀를 기울여요. 하지만 좀 지나고 나면은 걔 얘기도 어차피 똑같은 의견 중에 하나거든. 나는 사실 표현이 지금 영화의 어떤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영화들이 그게 이제 뭐 올드보이로 시작된 어떤 이런 또 내가 올드보이 비난하게 됐는데 악마를 보았다. 근데 그런 어떤 몇몇 영화들이 굉장히 평가받으면서 그렇게 씩하고 과장되고 피가 많이 나오고 이런 영화들이 그러면서 마치 그런 영화들이 좋은 영화 봐야 되는 영화가 되는 그 좀 개탄스러운 현실이 나는 좀 불만이고 내가 무용보를 시작한 것도 좀 그런 걸 피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조미료 많이 넣은 음식에 길들여져서 이제는 이런 영화를 보면 이게 순한 맛을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어딘가 이게 왔는데요 이게 뭔가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고 뭔가 좀 다 안 보여준 것 같고 어딘가 좀 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야. MSG가 안 들어간 영화라는 느낌이 든다. MSG를 안 먹으면 그 느낌이 딱 드는 거죠. 네. 지금 이 영화가 그런 거에 약간 경계선에 있는 영화라고 봐요. 이 영화가 뭐 안 자극적이라고 얘기는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 정도만 돼도 이게 좀 순한 맛 같네.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과도한 거에서 오히려 이런 영화가 지금 김 PD가 얘기한 것처럼 좀 시간이 지나면 평가받을 수 있다. 나도 그런 쪽에 좀 힘을 더하고 싶고요. 그리고 연기들이 좋았고 아까 최 과장이 얘기한 대로 어떤 기획이나 마케팅이나 뭐 이런 쪽은 약간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언론 플레이도 잘 뭐 이렇게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별 4개로 하겠습니다. 네. 네, MSG 많이 안 쳐도 충분히 맛있다. 네. 그래서 총점은 네. 총점 바로 말씀드릴게요. 총점은 3.5, 3.9, 4.4에서 별 4개. 커피값 아껴 살아도 꼭 보셔요. 약간 그 성대모사 그거에 아직도 경도돼 있는 것 같아. 부산 우리 호텔방에서. 마, 응? 뭘 자꾸 마, 응? 너 목동 살제. 씹덕거리고. 주안 사는데. 형 주안 목동 살아요? 아닌데. 주안 살아요? 주안 사는데. 알았고요. 네. 이로써 우리 부산 시리즈, 부산 프랜차이즈들을 모두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에피소드 50으로 돌아올 거고요. 부산 영화제 특집을 이제 마치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제가 완전 착각했어요. 네. 저 온통 대사 엄청 많이 써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개봉작이었다는 생각을 못한 거야. 너무 많이 써왔어. 하나만 해봐. 그래서 참 자꾸 씹덕거리는. 아니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못해. 나중에 한 복씩 한 번 더 다룬다면 얘기할게요. 예, 뭐 우리가 스포일을 뭐 조금 한 것 같긴 한데 많이 안 하려고 노력했죠. 많이 안 했죠. 이 정도면 뭐. 보시면 알 정도. 예, 네. 그 정도고요. 당연히 보면 알죠. 봐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브루스 윌리스가 범인인 거죠. 네. 그래서 영화를 다 마쳤고 음악을 들어야죠. 예, 음악은 내가 영화 보면서 자꾸 저 노래가 흥얼거려졌어요. 그 옛날에 포코라는 그룹이 있었거든요. POCO, 포코. 그 뭐 이글스나 이런 데서 했던 그 멤버들이 만든 그룹이었는데. 이글스였어? 아 진짜요? 그 뭐 아니 그 베이스 치는 슈미트. 하여튼 포코라는 그룹이 80년대 약간 프로젝트 그룹처럼 만들어가지고 되게 칸트리 되게 편안한 노래들 많이 했는데 히트한 게 Sea of Heartbreak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Sea of Heartbreak. Sea of Heartbreak. 너 불러봐봐. 너 또 모르는 노래 멜로디 맞아요 이거. 또 해봐. Sea of Sea of까지는 맞았어. 대충 비슷한데 이 자식. 네, 그 리메이크인데 이 노래가 좀 마음 가슴 찢어지는 바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좀 이 영화가 암살이 좀 보면 좀 가슴이 좀 안타까워요. 이게 느낌이 살인의 추억 봤을 때처럼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피해자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노래가 자꾸 이렇게 흥얼거려지더라고. 이게 가사랑은 큰 상관이 없는데. 예, 그래서 포코의 Sea of Heartbreak을 들으면서 형도 저기 한번 흥얼거려 주세요. Sea of Heartbreak. 웬만 다 손바닥 아니야. 마. 네, 저기 살자. 네. 에피소드 50에서 만나시죠. 네. 50을 할 거야? 야, 그 다음 주에는 근데 형 다음 주 저기 퍼스트맨인가 그거 개봉. 그거 땡기던데. 한 번 더 해. 그냥 우리 극장 SF 가서. 좋던데 그거 라이언. 극장 가다 한 번 더 하고 SF 다른 거 한 번 더 해. 그리고 50번째 하고. 퍼스트맨 해요? 아니 SF 우주편이 퍼스트맨 아직 안 끝난 거야? 왜 그 퍼스트맨 누구 나오는 거죠? 라이언 고슬링. 무슨 이야? 그 달 가는 거 막 이런 거야. 달 가는 김 거. PD 좋아하는 영화. 보죠 뭐. 한번 봐요. 보지 뭐. 그러면 저희가 그저 첫 번째로 발자국 찍는 그 사람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좀 상의를 해보고 퍼스트맨을 다음 주에 개봉하죠. 이거 주중에 하는 거죠. 그걸 극장 가다를 하든지 아니면 에피소드 50을 들어가든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창궐 에이 창고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긴급 제안인데 에피소드 50과 관련된 토론회를 한번 합시다. 누구랑? 우리 넷이. 토론회. 지금? 아니 라이브로? 아니 과연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저기 시계 갖다 놓고 발언 시간 제가 하면서. 그러니까 에피소드 50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50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후에 1분 30초씩 그거 하면서 딱 내 톤으로 예능 총회 같은데. 그런 거 합시다.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합시다. 한번 합시다. 합시다. 안드.